자, 이제 두 번째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의 구조와 특징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그러니까 생물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뭐예요? 세포죠. 그래서 셀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가 물, 공기, 빛 등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이것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하나로만 되어 있는 생명체도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다세포 생물은 구성 단계가 일단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알고 있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 단계가 돼요? 식물은 세포,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되죠. 순서가. 그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구성 단계가 어떻게 돼요?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이렇게 되죠. 순서가. 그죠? 자, 그래서 세포는 그럼 여러분들 세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뭘 갖고 있어야 세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세포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포막. 네. 세포막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세포의 소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없더라도 세포의 내에서 각각의 뭔가 기능을 하는 소기관을 갖고 있어야 세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포를 보게 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게 무슨 세포예요?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로 두 종류로 나눠주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핵, 소포체. 처음 보는 게 나올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는 세포벽, 엽록체, 핵, 그 다음에는 아마 액포,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정도까지는 중등 과정에서 나오고요. 고등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게 지금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지금 처음 나와요. 이 처음 나오는 요 내용은 얘네들은 뭐에 관련된 기관이냐면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기관에 해당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했었을 때 단순히 우리가 먹는 육류만 생각을 하지만, 이 단백질은 우리의 머리 털 같은 털, 피부, 골격, 근육, 그 다음에는 항체, 뭐 적혈구, 기타 등등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뭐까지 효소까지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이 여러 가지 대부분이 다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백질들을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래서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소기관이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해당이 돼요. 자, 핵. 실제로는 여러분들 핵은요, 핵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요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핵 안에. 그래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고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핵막은요 몇 겹이냐면 두 겹이에요. 두 겹.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예요. 핵은 막이 두 겹이에요. 그래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핵막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공이라고 해요. 세포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담긴 유전자의 본체인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 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리보솜. 근데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무막이에요. 무막. 리보솜은 막이 없는데 이 리보솜은요 알갱이 모양인데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세포질에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갱이 모양이면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중요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가 돼요?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면 분해돼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예요? 아미노산끼리 결합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는 소리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대로 결합시켜라 라고 하는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다? DNA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소포체. 자,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예요. 단일막. 자, 소포체. 일부는 핵막이나 세포막하고 연결이 돼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세포 내 물질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해줘요. 세포 내 물질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요.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도 있고요. 리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도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리보솜이 안 붙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보통 거친면 소포체는 누가 붙어 있다고요?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해주고요. 보통 없는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지방 합성을 해줘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와 같은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시켜주는 운반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골지체도 단일막 구조예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또는 지질을 변형해서 다시 적절한 장소로 운반을 하거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골지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분비작용을 해요. 보통 분비 기능이 많은 세포에 저 골지체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하고 관련된 소기관은 에너지를 합성을 하는 기관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크게 두 가지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세포 내 호흡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세포 공통으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둘 다 이중막 구조예요. 둘 다 이중막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누구랑 결합시키는 거예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영양소랑 산소를 결합시켜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기관.
예,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다음 엽록체는 어디에만 존재해요?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기물을 재료로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해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을 해주는 광합성을 하는 구간이 바로 엽록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기관 중에서 액포. 액포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식물에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동물에도 액포는 존재를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의 발달을 하는데 물도 저장을 해주고 양분도 저장을 하고 당도 저장을 하고 색소도 저장을 하고 노폐물들을 저장을 하는데 실제로 액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분 조절이에요. 수분 조절. 식물체 내의 수분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제일 커요. 액포는. 자, 그 다음에 세포막. 얘도 단일막이에요. 얘는 막 구조가 아니고. 자, 이 세포막은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무슨 구조다? 세포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형성을 해준다. 즉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 밖 환경과 세포 내 환경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환경을 형성을 한다는 소리는 외부 환경과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외부 환경하고 분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세포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포 안팎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세포막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이에요. 예, 물질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은요, 식물세포만 있어요.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은 아니에요. 주성분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세포를 싸서 보호하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뭐 막으로 치자면 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막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질, 용매 다 투과시켜주는 막이 있어요. 이걸 무슨 막이라고 하냐면 전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근데 용질은 통과가 안 되는데 일부 용매만 통과시켜주는 막이 있어요. 삼투막 같은 거. 그거를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용질이고 용매고 싹 다 통과 안 되는 막이 있어요. 비닐 같은 거, 랩. 그걸 비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근데 세포벽은 전투과성이에요. 용질, 용매 그냥 다 통과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단백질의 합성과 관련된 세포 초기관을 보면 일단 핵 안에 들어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DNA가 핵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DNA가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밖에 없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밖에 없어요. 염색체 형태로 바뀔 때. 그때가 아니면 DNA가 핵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않아요. 그러면은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누가 갖고 나오냐면 RNA가 일부 갖고 나와요. 그럼 RNA가 갖고 나온 정보대로 누가 합성을 해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러면은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 골지체 지나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과정은 DNA,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 밖, 네, 이렇게 나간다 라고 불러주시면, 아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동되는 경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봅시다. 자, 세포막의 구조랑 중요한 게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지질이 있어요. 지질. 이 지질이 크게 세 종류예요. 우리가 섭취하거나 또는 이제 피하에 저장을 해주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인지질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여기에 지방산 사슬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머리는요, 친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해요. 근데 세포를 구성을 하고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세포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친수성이 양쪽을 향해야 되니까 세포막은 인지질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인지질이 이중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 부분이 어디를 향해서? 바깥쪽을 향하고 안쪽 부분은 이렇게 지방산 사슬이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이 세포막 구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세포막에 콕 박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인지질하고 막 단백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에 곳곳에 막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표면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투과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 단백질은 굉장히 막 단백질은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일단 인지질 이중층은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쪽, 소수성 꼬리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투과해서 들어가려면 실제로 이렇게 소수성 지방산 사슬 부분을 투과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포막은 굉장히 작아요. 틈 자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틈이. 그래서 이 세포막을 직접 투과해서 들어가려면은 결국에는 무슨 물질? 소수성 물질이나 또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만 바로 여기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단백질은 비교적 입자 크기가 크다거나 친수성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동을 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은요, 제일 중요한 게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슨 막이라고 하냐면은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물질의 종류, 여기서 물질의 종류는 극성 또는 무극성 물질, 다른 말로 친수성이냐 또는 소수성이냐, 그다음에 입자 크기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확산은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해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요, 크게 에너지 소비가 필요 없는 이동과 에너지 소비가 있는 이동,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없는 이동은 크게 확산, 삼투, 이 두 가지는 에너지 소비가 없고요. 에너지 소비가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능동수송, 일종의 펌프예요. 펌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없이 일어나는 확산이나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농도차예요. 농도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에너지가 소비되는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도차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농도 차이 관계없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확산은요,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정확하게는 용액이라고 치면은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이 가능하냐? 둘의 농도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 세포막으로 직접 들어가는 확산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자,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차가 큰 곳에서 농도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세포막으로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매우 크기가 작은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분자, 그 다음에는 지용성, 소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직접 투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러니까 폐에서의 기체 교환, 폐포를 통한 기체 교환,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 확산보다는 당연히 확산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농도 차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온, 그러니까 전하를 띤 물질,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이 보통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흡수가 된다거나 또는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 거는 바로 뭘 통해서?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삼투가 있어요. 삼투. 그러니까 확산하고 삼투 둘 다 농도 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확산은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뭐가 이동하냐면은 용매가 이동을 해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물질하고 높은 물질이 있으면은 낮은 물질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농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삼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삼투가 여러분들 배추나 오이 같은 거 절일 때 소금을 뿌려 놓으면 물이 나오죠. 그죠? 왜? 바깥의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용질 입자의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고 작은 물 분자 정도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하고 농도가 똑같은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와 같은 농도의 용액, 등장액이라고 하고요.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고장액이라고 하고요.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세포를 넣어놓으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뭐가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동물세포는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식물세포도 쪼그라드는데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하고 세포벽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네, 이렇게 돼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식물세포는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돼버려서 이런 경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등장액은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나가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피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저장액이 되면은 밖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터져버려요. 용혈 현상이라고 해서 터져버리고, 자, 식물세포 봐봐요.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은 액포예요. 액포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물이 안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액포가 커지죠. 그죠?
물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액포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포가 세포 내에 뭘 조절해주는 역할을 준다?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에서 여러분들 달걀 노른자를요 5% 소금용액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 달걀에 보면은 왜 달걀 잘못 삶으면 달걀하고 껍질 사이 얇은 뭐 있어요? 막 있죠. 예, 이게 딱 뭐냐면은 세포막하고 똑같아요. 예, 삼투막이에요. 그래서 5% 소금물이면은 달걀보다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사람의 혈액이랑 농도가 같은 소금물을 생리식염수라고 얘기를 해요. 한 0.9% 정도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밖으로 어떻게 됐어요? 고농도가 밖에 있으니까 물이 밖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나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걀 노른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달걀 노른자의 크기가 처음보다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삼투현상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왜? 이거 무슨 용액이니까? 고장액이니까. 달걀 노른자 안으로 들어오는 물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죠. 그래서 세포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삼투에 대한 설명은 농도차가 있을 때 두 용액을 섞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는 뭐예요? 확산이에요. 용질의 입자가 작아서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커서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3번이죠. 그러니까 식물세포를 세포 안의 농도보다 고농도의 용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을 관찰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식물세포를 세포 안의 농도보다 저농도에 넣는다고 해서 세포막이 터지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만 터져요. 세포막을 통해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면서 두 용액의 농도 차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확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동한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기초탄탄 문제 풀이합시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6번에 2. 질문 있어요? 없어? 없으세요? 자, 그 다음 뒤에 내신 만점. 자, 1번은 4, 2번에 3,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에 2, 7번에 4. 자, 그 다음 8번. 자, 그림은 동물의 세포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A는 이게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 해당이 되겠죠. 약간 핫도그 모양처럼 생겼지? 근데 요새 참 그 많던 핫도그 집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막 명랑 핫도그 이런 거 많았는데 다 없어졌더라고 요새.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핵. B는 골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핵 옆에 붙어있는 요거 있죠? 요게 소포체예요. A부터 C 중 근육세포에 특히 많은 세포 소기관은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에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그러니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 해당이 되는데,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의 소비가 많아요? ATP의 소비가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있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ATP라고 불러줍니다. 네.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 방법을 나타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요? 세포막을 통해서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나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죠. 가와 나에서 물질 이동의 공통점은 일단 뭐예요? 에너지의 소비 없이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네, 이게 바로 확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그림은 양파 표피를 20% 설탕 수용액에 10분 동안 넣은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거는 설탕 수용액의 농도가 세포 속의 농도보다 높아서 세포 속에 물이 빠져나가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질문 5번. 네, 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의 이동 형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막으로 직접 이동하는 단순 확산, 나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데, A는 인지질이다. 예, 맞아요. B는 막단백질이다. 맞습니다. 예, 가와 같은 방식으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단순 확산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나는 물과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 물은 맞는데 크기가 작은 물질이 아니라 큰 물질이에요. 물은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하를 띈 물질이나 다른 말로 친수성 물질, 그 다음에는 입자 크기가 큰 물질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세포막은 면적이 넓지만 막단백질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농도하고 확산 속도를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리지만은 농도 차에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 속도가 늘어나는 애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막단백질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처음에는 빠르거든요. 농도가 차가 적어도. 그런데 나중에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져요. 이거는 막단백질로 이동을 하는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세포막은 무한정 넓지만 막단백질은,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막단백질은 개수가 제한적이에요. 따라서 막단백질이 저 물질을 다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일종의 포화가 된 거죠. 그래서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그냥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둘 다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방식인 거는 맞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없어요.